20대 중반 아들도 만나면 이렇게 드릴을 잘 다루어야 한답니다. 지금 아들이 살던 울산 오피스텔을 내려왔는데요. 이사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깔끔하게 다 정리를 하고 지금 이사를 나가는 날이에요. 아들은 아직 얼굴도 보지 못했고요. 이사를 나간 다음에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다시 이곳은 이사를 온 집이에요. 포장 이사를 했는데 포장 이사가 아니라 짐을 어디 넣어둘 만한 공간이 많지가 않아서 이렇게 다 풀어만 놓고 가셨어요. 이 짐을 다 제가 정리를 해줘야 하나 아니면 그냥 두고 갈까 지금 고민이 많아요. 아들은 바쁘다고 학교를 가서 아직 얼굴도 보지 못했고요. 제가 이 짐을 지금 다 정리를 해야 하는데 정말 난감합니다. 전망은 좋아요. 태화강, 울산 태화강이 보이고요. 지금 저기 강 보이시죠? 강이 보이고 옆쪽으로는 울산역 KTX가 지나가는 기차역이에요. 지금 이렇게 기차역이 보이고 있어요. 아들은 울산의 과학기술원에 다니고 있는 4학년이에요. 저녁이 돼서 아들을 만나러 학교로 가고 있어요. 과학기술원은 국가에서 등록금을 전액 지원해주고 있어요. 한 달에 용돈도 얼마씩 학생들에게 주고 있다고 들었는데 얼마인지는 제가 잘 모르고 있어요. 20대에 평생 직업도 좌우하고 20대가 가장 중요한 시기잖아요. 나중에 무엇 때문에 뭘 해보고 싶었는데 못했다 소리는 하는 걸 원하지 않아서 네가 해보고 싶은 걸 다 해봐라 했더니 연구를 해보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울산 과학기술원을 선택해서 지금 여기를 다니고 있어요. 아들을 만나러 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들을 만나서 저녁을 먹고 오늘 하룻밤은 울산에서 자야 될 것 같아요. 울산에서 자고 내일은 꼭 바다를 보러 갈 거예요. 언양에서 유명하다는 주먹 떡갈비집에 왔어요. 모자 2명이서 3인분은 기본으로 먹는 게 맞죠? 떡갈비 3인분을 시켜서 맛있게 배부르게 먹고 내일을 기약하면서 하룻밤을 자고 아침이 밝았습니다. 집에 있으면 또 청소만 열심히 하다가 올라갈 것 같아서 얼른 나왔어요. 아들은 또 오전에 어딘가로 가서 카톡으로 사진 한 장만 이렇게 보냈더라고요. 저도 울산역에서 가장 가까운 바다를 검색을 해보니까 간절곶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간절곶으로 열심히 출발을 했어요. 1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 1시간을 열심히 달려서 와, 이곳이 진짜 울산이 맞구나를 느끼면서 울산에 내려오면 아들 집 근처인 울산역 근처만 왔다가 다시 올라가곤 해서 울산이 정말 이렇게 큰 공업도시인 거를 체감을 못했었는데 간절곶을 가면서 느낄 수 있었어요. 네이버 처음 검색해본 푸림이라는 카페에 도착을 해서 이렇게 바다를 보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와, 바다다 하면서 이렇게 사진에도 담아보고 평일이어서 한적하니까 더 좋았어요. 이렇게 보세요. 와, 바다 이 빛깔 보세요. 그 강원도 쪽이나 서해안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남해안 가까운 곳에서만 볼 수 있는 바다 빛깔. 프림이라는 카페에 예쁜 마음이라는 강아지가 있더라고요. 정말 귀여워요.
계단에서 손님이 누가 오나 하고 쳐다보고 있네요. 평일이라서 한적해서 너무 좋았고요. 혼자서도 저 너무 잘 놀죠. 이렇게 여기는 가족석 단체석인가 봐요. 별관으로 해서 카페가 이렇게 건물이 한 동이 작게 따로 있더라고요.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아무도 손님이 안 계셔서 제가 혼자서 들어와서 아주 예쁜 바다도 눈에 담고 너무 편안하게 있어서 좋았어요. 시원한 에어컨 바람 쐬면서 앉아서 정말 힐링 그 자체였습니다. 다육이 화분에 이런 풍경 담아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간절곶까지 왔는데 소망 우체통을 안 보고 갈 수가 없어서 바닷가로 내려왔어요. 이렇게 바람을 맞으면서 천천히 걸어도 보았고요. 한적하고 덥지 않은 날씨가 너무 좋았는데 다음번에 올 때는 꼭 운동화를 신고 올 거예요. 거기가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걷다 보니까 간절곶 등대라는 곳이 나와서 한번 들어가 보았어요. 예쁘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단체로 견학을 와서 이곳에서 이렇게 등대도 보고 우리나라에서 해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간절곶 등대가 있는 곳이래요. 바다도 보고 잔디밭도 너무 좋더라고요. 잔디에서 점심도 먹고 잔디 안에 들어갈 수 있으면은 아이들이 뛰어도 놀고 하면서 견학 장소로 너무 좋은 곳이었어요. 전시관도 있더라고요. 아이들 전시관에 가서 등대에 관한 역사도 배우고 하면서 이렇게 둘러보니까 볼거리도 많고 풍경도 너무 좋고 제가 이렇게 유리에 비친 제 모습을 보니까 실실거리면서 혼자 웃고 있는 거예요. 정말 좋긴 좋았나 봐요. 맨날 도심에서 바쁘게 살다가 제가 맨날 매주 이렇게 다육이 화분하고 다육이 영상 올려드리면서 벌써 일주일이 지나서 또 여러분을 뵙겠습니다 라는 그런 멘트를 자주 저도 모르게 쓰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루, 일주일, 한 달이 너무 빠르게 지나가는데 이렇게 여유로운 풍경과 한적한 곳에서 제가 나름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까 저도 너무 좋았나 봐요. 혼자서 미소를 짓고 있는 거 보니까요. 정말 좋은 시간이었어요. 예쁘죠? 파도 소리도 은은하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찰썩찰썩 이렇게 들리고요. 한번 둘러보세요. 저만 간절곶 처음 와본 거겠죠? 여러분들은 많이 와 보셨겠죠? 저는 처음이에요. 너무 좋더라고요. 바다 빛깔 보세요. 이렇게 둘러보다 보니까 파도. 정말 저 파도 이번에는 보고 갈 수 있었네요.
잔잔한 파도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더라고요. 무신오기. 한번 이렇게 읽어보았고요. 이렇게 둘러보다 보니까 저기 동상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보고 궁금해서 한번 조심조심 계단을 내려가서 보기로 했어요. 그늘이 없는데도 바다가 가까워서 그런지 바람이 불고 이제 여름이 어느 정도 지난 시기라서 그런지 덥지 않았어요. 내려가다 보니까 건강 체크라고 해서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한번 도전을 해봤는데 홀쭉이는 안 되고 날씬까지는 되더라고요. 근데 울산 인심이 좋은 건지 제가 날씬을 통과할 수 있다는 게 조금 의아하긴 했는데 홀쭉이도 잘하면은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했었어요. 근데 중간에 껴서 파닥파닥거리고 있을 것 같아서는 포기를 했고요. 근데 울산 인심이 좋긴 하더라고요. 제가 날씬을 어떻게 통과했을까요? 요즘같이 바쁜 시대에 아들이 놀아주기를 바라는 것도 안 될 것 같고요. 다들 가족들이 바쁘잖아요. 그래서 혼자서 이렇게 노는 것도 연습을 해보는 것도 노후 준비인 것 같아요. 저 혼자서도 너무 잘 노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근데 혼자만의 시간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너무 좋았어요. 지금 생각해도 너무 좋은데요. 다시 또 가고 싶어요. 바다 한번 다시 눈에 담아 보고요. 어떻게 보면은 아들 덕분에 울산에 제가 간절곶을 다 와보네요. 이런 기회 아니면은 간절곶 평생 못 와 볼 수도 있는 곳이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바람을 맞으면서 걸어봅니다. 그나저나 빨간 커다란 소망 우체통이 있다고 제가 듣고 왔는데 어디 있을까요? 저기 빨간색이 보이더라고요. 저기에 있는 우체통 같았어요. 맞죠? 조심조심해서 계단을 내려가 보기로 하고 바다도 보고 우체통도 보고 하면서 내려갔어요. 한적해서 정말 너무 좋더라고요. 새해에 1월 1일 날 한번 다시 와서 해 뜨는 걸 한번 보고 싶어요. 여기가 우리나라에서 해가 가장 먼저 뜨는 장소라고 하니까 한번 와보고 싶더라고요. 우체통에 소원을 적어서 넣으면 정말로 우편함에서 배달이 된다고 제가 인터넷에서 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는 못하고 우편함을 쳐다보면서 한번 마음속으로
소망을 빌어보았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영상 보시면서 원하시는 소망 한번 마음속으로 이야기해 보세요. 한번 이렇게 360도로 돌면서 풍경을 다시 한번 이렇게 담아 보고요. 시원한 바람, 아름다운 풍경, 한적한 바닷가. 정말 완벽했어요. 파도도 적당히 쳐주고요. 이렇게 이제 걸어 올라가다 보니까 등대에 전시관이 보이더라고요. 또 전시관을 봤는데 안 들리면은 나중에 후회할 것 같아서 살짝 올라가 보았어요. 아이들 데리고 오시면은 참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이제 다육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아이들이 다 커서 어린 친구들이 없을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는 조금 우픈 이야기일까요? 슬픈 이야기일까요? 손주들을 데리고 오시면 되지 않으실까요? 저는 아직 손주가 생기려면 아직 아들이 여자친구도 없어서 한 10년 이상이 걸릴 것 같긴 하지만 아이들이 오면은 참 좋아할 장소이기도 해요. 저도 이렇게 보니까 하나하나 읽으면서 보았는데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유치원에서도 어린이집에서도 견학을 다니는 것 같아요. 교실에서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만 듣는 것보다 이렇게 직접 견학을 와서 아이들이 보면서 읽으면서 체험을 하면 훨씬 기억에 남겠죠. 저도 재밌는데 아이들은 얼마나 재밌겠어요. 일출 모습 멋지네요. 2026년 1월 1일에는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소망 우체통은 오늘 보았고요. 간절곶 등대도 보았고요. 전시관까지 보았고요. 지금 못 들린 곳이 여러 군데 있는데 다음번에는 다른 곳을 한번 들러보아야 되겠어요. 울산에 3대 등대라는 곳이 있는 것도 저는 오늘 처음 알았어요. 디지털 소망 우체통이라고 해서 여기다가 엽서를 보내면은 배달이 된다는 걸까요? 우편 배달이? 제가 자세하게 알아보질 않아갖고 무종이라고 하는 종도 있었고요. 요거는 무신호기. 저희 집에 있는 콜리가 저주파나 요런 그 주파수에 상당히 예민하더라고요. 천둥 소리에도 예민하고요. 갑자기 콜리 생각이 났어요. 등명기도 있었고 신기한 등대에 관련된 장비들이 많더라고요. 다
역사가 있더라고요. 어른인 제가 봐도 이렇게 재밌는데 아이들이 보면은 정말 재밌어 하겠어요. 이렇게 등대에 전시관을 한번 돌아보았고요. 저는 다시 이곳이 울산이구나 하는 것을 체감하면서 간절곶을 떠나 아들 집에 잠깐 들려서 물건을 챙겨갔고 다시 열심히 운전해서 집으로 올라왔습니다. 열심히 달려서 올라오니까 밤이더라고요. 그래도 이번에는 바다를 보고 와서 정말 좋았어요. 다음번에는 사람 욕심이 한두 끝도 없는 게 울산에 가서 바다 앞에서 대게를 먹고 오고 싶더라고요. 카페까지는 혼자 갈 수 있었는데 대게는 혼자 가서 먹을 자신은 없는데 그때는 아들이 한가할 때 아들과 같이 가서 먹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에는 대게를 한번 도전해보고 오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예쁜 화분과 다육이로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